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는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궁금해했을 법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우리 인간만 유독 어른이 되는데 이렇게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이 길어진 유년기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단서는 정말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갓 태어난 아기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어떤 동물과 비교해봐도 왜 유독 사람의 아기만 이렇게나 무력하고 연약하게 태어나는 걸까요? 모든 것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차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망아지는 태어난 지 고작 1시간이면 제 다리로 일어서서 걷는데 우리 인간은 첫걸음을 떼기까지 꼬박 1년이 걸립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생겨난 걸까요? 자,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 다 같이 시간 여행을 좀 떠나야 합니다. 아주 멀리요. 모든 것의 시작, 인류 진화의 그 깊숙한 과거 속으로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요, 바로 산과적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골반이 좁아져야만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살아남기 위해선 뇌가 점점 더 커져야 했죠. 좁은 문으로 큰 머리가 나와야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화가 내놓은 해법이 뭐였냐면 에라 모르겠다. 일단 미완성인 채로 먼저 세상에 나가자. 바로 이거였습니다. 뇌가 다 자라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게 태어나는 게 약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우리 인류를 지구의 지배자로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신경 가소성에 있습니다. 뇌가 말랑말랑한 스펀지 같아서 태어난 이후의 경험들을 쫙쫙 빨아들이면서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는 능력이에요. 이걸 우리 종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유전자에는 기본적인 운영체제만 깔아서 태어나고 언어, 문화, 기술 같은 중요한 앱들은 세상에 나와서 다운로드 받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 던져놔도 적응할 수 있는 엄청난 유연성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미스터리가 다 풀린 걸까요? 아하, 큰 뇌를 세상에 나와서 키워야 하니까 유년기가 길어진 거구나. 네, 딱 거기까지는 생물학적인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유년기는 단순히 긴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서운 속도로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생물학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물학의 영역을 넘어서 바로 문화가 어떻게 우리의 성장 시계를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어른의 자격이 얼마나 까다로워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수력 채집사회에선 8살이면 자기 몫을 하는 어엿한 구성원이었어요. 그런데 농경사회, 산업시대를 거쳐서 오늘날 같은 지식경제 시대에는 어떻죠? 웬걸, 30이 넘어서도 여전히 배우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고요?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지식과 기술의 양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경제학자들은 이걸 문화적 레칫 효과라고 부릅니다. 레칫이 뭐냐는 한쪽으로만 돌아가는 톱니바퀴거든요. 지식이라는 게 바로 이 레칫 같아서 한 번 쌓이면 절대 뒤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누적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다음 세대는 항상 이전 세대가 쌓아올린 모든 걸 배운 다음에야 비로소 사회의 정식 멤버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른이 되는 허들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물학적인 시간표와 문화적인 시간표가 점점 어긋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두 개의 시간이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점, 바로 우리 인생의 태풍의 눈, 10대 시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대의 뇌를 한마디로 비유하면요. 브레이크는 아직 개발 중인데 엔진은 페라리급인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쾌감이나 보상을 줬는 감정의 엔진, 즉 가속 페달은 이미 풀파워로 작동하는데 충동을 조절하고 위험을 계산하는 이성의 브레이크는 여전히 공사 중인 상태인 거예요. 엑셀은 밟는데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죠.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 이런 뇌의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더 짜릿하고 위험한 일에 끌리고요.
친구들이 하는 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건 정말 어려워하죠. 그리고 감정 기복은 또 어떻고요?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사춘기라고 부르는 시기의 뇌과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역사적으로 이 브레이크 없는 엔진을 도대체 어떻게 다뤄왔을까요? 개개인의 뇌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간단합니다. 사회가, 공동체가 그 브레이크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죠. 여기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전전두엽이라는 건데요. 과거의 집단주의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끊임없는 감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명확한 역할, 그리고 남들 보기 부끄럽다는 체면이나 수치심 문화. 이게 전부 개개인의 미성숙한 뇌를 대신해서 외부에서 브레이크를 꽉 밟아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역사를 쭉 보면 사회마다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다루는 방식이 다 달랐어요. 수렵 채집 사회는 성인식이라는 확실한 통과 의례로 어른과 아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그어줬고요. 농경 사회는 수치심과 감시라는 틀로 충동을 꽁꽁 묶어뒀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택한 방식, 그러니까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고 법으로 통제하면서 그저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방식은요,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정말 최근에 시작된 아주 낯선 실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생물학적인 뇌, 그리고 문화적인 환경, 이 둘이 어긋나면서 우리는 지금 역사상 그 어떤 세대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불일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 바로 13입니다. 우리의 몸이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번식이 가능한 어른으로 준비를 마치는 평균 나이죠. 다음 숫자, 25. 이성의 브레이크, 즉 전전두엽 피질이 완전히 성숙해서 충동을 제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나이입니다. 보세요. 몸이 어른이 되고 나서 뇌가 어른이 되기까지 이미 12년이라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입니다. 33. 오늘날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가정을 꾸리는, 즉 사회가 인정하는 진짜 어른이 되는 평균 나이입니다. 자, 계산이 되시나요? 생물학적인 성숙이 시작되는 13살부터 사회적인 어른이 되는 33살까지 무려 20년입니다. 2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진공 상태가 만들어진 거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진화적 불일치 속에서 살고 있다. 수십만 년 동안 만들어진 우리의 고대 생물학, 즉 우리의 하드웨어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라는 소프트웨어는 너무나도 빠르게 업데이트되면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하드웨어는 구석기 시대의 것인데 소프트웨어는 21세기를 넘어 미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하고 거대한 간극을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숙제일지도 모릅니다.